삐에로, 광대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삐에로의 상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노래도 있죠. 삐에로는 웃고 있지. 원래 삐에로는 이렇게 화려한 분장, 그리고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또 알록달록 이렇게 원색의 통통 튀는 밝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삐에로나 광대가 거의 비슷한 상징이잖아요. 광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웃겨주고, 생각지 못한 해학을 전해주고, 이런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 공연을 하고 있고, 분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얼굴은 마치 웃는 것 같아요. 지금 조명이 이 사람을 비추고 있지만, 뒤에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웃고 있거든요. 정말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감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면 감정을 숨기고 연기하는 부분이면서 타인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정말 많이 뽑고요. 겉으로는 웃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재미나 농담이나 웃음 혹은 과장된 감정으로 가면 뒤로 숨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 기제로 쓰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끔 내담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에 이건 정말 심각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웃음이라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감정을 알 수 없도록 은폐하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블랙 코미디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머나 장난을 통해서 내 내면의 슬픔이나 불안을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고 그래야지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아. 뭐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즐거운 척 맞춰주고 연기할 때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카드가 등장을 했다는 건 실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필요를 더 맞춰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배고픈 요리사. 음식을 막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다라고 얘기하면 내 배도 부른 줄 아는데 실제 내가 먹을 건 없는 거예요. 다 내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우울한 희극인. 다른 사람들이 내 공연을 보고 막 웃으면 나도 행복한 것 같은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너무 공허하고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사람들은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 웃고 있는데 근데 정작 나는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인형 있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인형. 물론 이게 이제 광대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찡그린 표정의 이 인형이 마치 분열된 자아 같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가면에 갇힌 내면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은 해주되, 그렇지만 이 분장을 지우고 진짜 내 표정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삐에로 광대 부분이었어요. 이 카드 나오면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이 카드를 뽑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연기하듯이 내가 살아간다면, 혹은 타인에게 맞춰준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닳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진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그림만 보셔도 그 의미를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죠.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몸매가 굉장히 날씬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다 보여줄 수 있게끔 크롭티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근데 거울 속의 나는 실제 나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으로 지금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좀 과체중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뱃살을 손으로 가리고 있고요. 같은 복장에 같은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이 여성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나로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던가 혹은 예전의 나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면화된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 사이의 괴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신체적인 변화로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충분치 않다. 이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리고 외모 강박에 시달리는 부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실제 내담자분들의 이슈에서도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다이어트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던가, 혹은 외모와 관련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데, 물론 상담에서 외모와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데, 그런데 다 자신의 결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마치 평가하듯이, 재단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시선에 감춰진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좀 결여되어 있다던가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분홍색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벽지도 분홍색. 색채 심리학에서 보면 분홍색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 외형을 이렇게 바꿔서라도 인정이나 예쁨이나 좋은 평가를 얻고 싶은 것일 거고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라색. 보라색은 보통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나오는 컬러가 보라라서 원래 통합을 의미하는 컬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랏빛 타장을 쬐면 치유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 왜 이렇게 다쳐서 멍들면 이제 나아질 때 보라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 놀러 오시면 전체가 다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상의 통합이나 치유, 내면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라색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지금 보시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강박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몇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고, 운동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 음식은 몇 칼로리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게다가 다이어트 시크릿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책을 보고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을 뺀 거예요. 근데 외형은 달라졌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아름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 카드는요, 섭식장애를 보여주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해서 체중을 조절하거나 의도적으로 굶고 토하는 거예요. 정상 체중 유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요.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나 자신을 계속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왜 우리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섭식 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보면 거의 막 피골이 상접하고 뼈가 엄청 다 드러나는데, 근데 다이어트 하지? 하나도 안 예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지금 이 상태가 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적어도 살이 더 찔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내가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렌즈로 지금 나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되는 상을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나와 상이 보는 나가 다르듯이 지금 뭔가 잘못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체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아 존중감이 낮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나 자신을 예쁘게 바라보고 있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귀하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런 모습이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극단적으로 믿는 경우에 이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강아지를 등장시켜 놨어요. 강아지는 보호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보호자가 어떤 얼굴을 가졌더라도, 어떤 체형이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통해서 조건 없는 자기 수용, 자기 사랑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강아지는 자기의 모습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을 있는 그대로. 근데 물론 자기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지만요. 어찌됐든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고, 강아지가 왜 그러지? 라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 앞에 이렇게 거울을 붙여놨다라는 것 자체도 나가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완벽한 모습이어야 돼. 라고 스스로를 세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카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체형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죠? 그죠?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무가치하다, 이러이러한 나의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그것을 보여주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 기스에서 제가 처음으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이너액티브 카드에서 섭식장애와 관련된 카드들이 5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카드가 있죠? 우리 오늘 배웠죠? 그죠?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강박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혹독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둘 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사랑받으려면 이런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있고, 근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될 때 이렇게 폭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음식으로 그 감정을 잠재우려고 하는 소방관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섭식 장애라는 건 어찌됐든 음식과 관련된 조절 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전부 내면의 허기와 결핍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이 있다. 2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아무래도 이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신경성 폭식증은 이것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근데 음식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또 실패했다, 조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아예 안 먹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미친 듯이 먹어버리고 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좋지 않다. 근데 일단 보시면 심리적인 동기 자체가 다 두려움, 어떤 고통을 회피하는 거, 이런 것에 좀 더 가깝고 관리자로 가면 완벽히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규칙을 강요하게 되고 소방관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어떤 보상감을 원할 수 있다. 칼로리가 높은 거, 이런 거를 와구와구 먹는다던가. 근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늘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그리고 먹어도 이 감정적인 허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상받으려고 채운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식이 다르죠. 나 살찌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이 관리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소방관은 힘들지? 음식 먹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다 비슷비슷한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혐오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그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다. 우리 셀프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대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그리고 음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야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섭식 장애를 이너액티브 카드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다 조금씩 이런 강박이나 죄책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 막 뭘 먹었어. 그럼 솔직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 그게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카드를 내담자가 뽑았을 때 섭식 장애뿐만 아니라 자존감이라든지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허기나 결핍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더 깊이 있게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이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걸 들춰내는 것 자체가 좀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신뢰가 있을 때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관리자 카드에 집중해서 한번 배워봤어요.